투자를 조금 시작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당장 이번 주부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퀀트 투자라는 게 괜찮은 방법인데 사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퀀트 투자는 그 레시피 투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네. 근데 이제 뭘 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펀드 투자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어느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시장 상황 몰라도 돼요? 시작 상황 몰라야 되죠. 네, 저도 모르니까. 네.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도 돼요? 네, 몰라요. 네, 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파이어 하셨잖아요. 네. 은퇴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몰라도 돈을 네.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쓸모없는 정보들이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상한 편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뭔가 이걸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편견을 주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한 테마나 한 산업에 꽂히게 되면은 좋은 정보만 결국은 습득을 하고 나쁜 정보는 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뭔가 안 좋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써 무시하고 계속 이제 내가 여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하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별로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아직 안 하실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이나 뭐 기업이나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정보들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주입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바꿔 말해 보면은 이제 그 정보들은 우리가 전부 다 언론 같은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걸 다 보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유튜브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퀀트 네. 투자를 딱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펀드 투자를 제대로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한두 달 정도 이제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론을 배우면은 그냥 제가 하는 거에 90%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론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드는 전략 정도는 당연히 다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나 저축을 할 때 일반 주식 보통 많이 하고요. 예적금 하고요. 뭐 퀀트 투자까지 이렇게 네.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예. 수익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요? 그 예적금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그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4%라고 치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연봉이 8에서 10% 정도가 보통이겠죠. 사실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좀 적은 전략들 그러니까 그 최대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이 20% 미만이라고 치면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보다 다운사이드를 안 보고 그냥 깨질 때는 엄청나게 깨질 수 있는 전략들은 뭐 연봉이 40% 50% 이상도 나오죠. 아니 근데 이제 저도 퀀트를 뭐 얘기는 들어봤지만 낯설어서 그런데 작가님이 딱 시작하고 나서 얼마 정도 걸려서 첫 수익이 나셨어요? 거의 첫 달부터 벌었죠. 왜냐면은 사실 처음 하다가 안 벌리면 제가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네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대부분 그 투자 대가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보통 처음에 하는 건 잘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계속 그걸 하게 되니까. 그렇죠. 같이 투자를 했다. 근데 그 처음 1년 동안에 돈이 하나도 안 벌었다 하면 같이 투자 쓰레기네. 그것도 버리겠죠. 네. 근데 처음부터 돈이 벌리면 같이 투자 역시 이거야. 이거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퀀트 투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2008년에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퀀트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너무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다행히도 2006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 좀 벌었죠. 잃은 해와 번 해를 따져봤을 때 번 해가 훨씬 더 많으신 거죠. 그렇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돈 깨진 해가 2008년, 18년, 22년 그 세 번이니까 뭐 나머지는 벌었죠.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말이 쉽지 제가 해도 작가님처럼 돈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라면을 만드는데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제가 만든 레시피나 선생님이 만든 레시피나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레시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궁금해요. 막 예를 들면 주식을 시작할 때 시드 1억은 있어야 된다. 네. 뭐 2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100 정도요. 100이요? 네. 지금 자산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은 뭐 그래도 물론 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냐에 따라 다른데 뭐 그래도 50에서 100억 정도 그 사이가 된다고 봐야죠. 그래도 어찌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퀀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한 2004년부터 주식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2006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논문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논문을 쓸 때 주식 관련 논문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논문을 몇 개 던져주더니 비슷하게 써와 하더라고요. 봤는데 거기 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 버는 연구를 그죠. 돈 버는 연구를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고 하면은 주가 지수는 요만큼 수익을 냈는데 그 이 전략으로 해서 이만큼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저는 그 몇 개 논문을 보고 그 비슷하게 써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거 재밌네 해가지고 딴 논문들 읽으면서 그대로 투자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논문으로 시작을 한 퀀트 투자가 이제 작가님에게 진짜 큰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 건지. 네. 올해 초만 봐도 주식이 되게 안 좋았었고 네. 작년 말도 주식이 막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었었거든요. 네. 사실 국내 주식도 막 엄청나게 펌핑이 되고 이런 시즌이 아닌데 네. 그래도 예적금보다 더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맞아요, 지금도. 당연히 퀀트 투자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벌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을 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죠. 퀀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저희가 1년, 2년 후에 돌이켜봐가지고 야 2024년이 정말 최악의 장이었대라고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대 수익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네. 그거를 예적금에 안 넣고 퀀트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실제 퀀트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코크님 저번에 네. 짜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돈 버셨대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벌겠죠. 뭐.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예.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예, 네. 김세중 전략 만들어주시면 제가 김세중 진짜 전략, 이거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은 해보신 적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뭐 대충 뭘 보고 사세요? 남들 사는 거,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삽니다. 근데 보통 그 남들은 돈을 못 보잖아요. 뭔가 안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네네. 네. 오케이. 그 삼성전자를 그럼 사신 이유가 뭐예요? 안 망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안 망하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기업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좀 그래도 그나마 수익률이 안정적이면서 안 망할 만한 게 삼성전자다. 그 삼성전자 바라는 게 뭐예요?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야겠죠? 그럼 이제 판다라는 건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매출 증가율이라는 게 하나 지표가 나오네요. 여기.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바라시는 게 뭐 없나요? 영업이익이 좋아야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쵸. 일단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어. 네.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그 현금이 뭐 늘어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이제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많다라는 건데 일단 그게 좋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안 망하냐 보면은 첫 번째 부채가 별로 없다. 두 번째 흑자가 나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기업이. 네. 그럼 그거 합치면 전략 만들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네. 그럼 그거 하나 만들어 보죠 만들어보죠. 뭐.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요 소형주들이 그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아요. 소형주는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잡주도 있고 멀쩡한 소형주도 있거든요. 근데 콘터스 같은 경우 이거 클릭 한번 하면은 잡주들의 90% 정도는 필터를 할 수가 있어요. 싹 다 걸러주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뭐 관리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종목 이게 이제 뭐냐면은 거래소에서 이 주식 뭐가 좀 이상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워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다가 개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남들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 기업이 간당간당 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그 제대로 보고서를 못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적자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자라는 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 분기에 적자가 난 기업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4분기를 합쳐가지고 적자가 난 기업. 이런 기업도 좋은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안 좋은 기업이죠.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지주사나 금융주 이건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다 빼요. 그냥 귀찮으니까 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형주 하위 20%만 하겠다라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데 부채 비율이 있었거든요. 부채 비율. 여기서 값을 넣고 한 100% 아래에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볼게요. 한마디로 소형 기업에 부채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표들을 2개를 넣죠. 그럼 요거 가지고도 전략을 벌써 만들 수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얼마 투자하고 싶으세요? 일단 10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그럼 이제 리밸런싱. 한마디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최근 분기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성장한 소형주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업이 예를 들면 1년, 2년 후에도 똑같은 기업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가 뭐 중간 그 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교장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10명을 데리고 이제 수학 올림픽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고사 때 그러면 전교 1등부터 10등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기말고사를 볼 때는 근데 그 10명이 다른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때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네. 그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밸런싱이에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이 다음 분기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종목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종목을 바꿔야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제일 뭐 좋아요? 분기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기 분기 정도?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분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개 종목을 한다고 할게요. 왜냐면은 분산 투자라는 걸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몇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시드가 적으니까 네. 10개로 한번 해볼까요? 10개를 해볼까요? 10개를 오케이, 해볼까요? 10개를 해보고 그러면은 연봉이 50.8%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연봉률 50.78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그 1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이 전략으로 2003년
2008년 4월부터 이제 2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100만이 48억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요 전략에만 전 재산을 베팅하는 거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MDD가 58%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악의 순간이 이게 58%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MDD가 네. 제일 많이 떨어진 순간이 MDD군요. 그렇죠. 2008년 7월 30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 작살난 다음에 다시 극복하는데 이제 2009년 4월 7일 이게 250에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사람은 보통 포기하게 돼요. 이게 전략 유지 못해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요때도 50% 깨진 구간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20% 이상 깨진 구간이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10번이나 있었어요. 그 말은 2년에 한 번은 내 전략이 얻어맞아가지고 20% 이상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인간은 이런 전략을 버티지 못해요. 제가 보통 추천을 하는 거는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식 비중을 저걸로 하라라는 거죠. 주식 비중을 퀀트 투자 이거 돌려가지고 퀀터스 돌려가지고 하라.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략을 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복리 수익률이 저렇게 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주식을 사는 건 어디서 봐요? 보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추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럼 여기 가가지고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김세중 전략에 적합한 종목들은 저런 애들이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알아보는 종목도 있으세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 바로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퀀트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종목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20년 동안 저런 종목들만 계속 샀으면은 연봉률 50%를 벌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저놈들이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오른 주식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네,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돌려갖고 백테스트로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2,000개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뭔가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옛날 50년대 이거를 할 때 그 이따만 두꺼운 책자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정말 다 뒤지면서 분석을 했어요. 굴려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워렌 버핏이.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이 보통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뭐 관리 종목이나 적자 종목 다 뺐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쓴 팩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가치 팩터들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되어야 한다를 이제 보여주는 팩터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그 김세중 전략에서는 저평가 팩터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고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뭐 펄한 지표를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여기 나오는 PSR이랑 포어랑 PGPR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이것도 저평가 지표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순이익 대비 저평가된 이제 기업들이고 뭐 PS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저평가된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포어는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저평가된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PGPR는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총이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시가총액이 또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형주에만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형주 내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애들을 좀 더 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종가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예요. 주가. 한마디로 주가가 싼 놈들이 수익이 높아요. 그거는 재밌는 거는 그건 코인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10센트짜리 주식도 있고 500불짜리 주식도 있잖아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거는 그냥 주가가 낮은 애들이 수익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0센트짜리 애들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0불, 100불, 1000불짜리 주식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매출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 이렇게 그게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돌려보죠 뭐. 잠깐만요. 미국이거든요. 미국 네, 이거? 미국. 네, 이거 미국 거고 41% 정도 오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거고. 네, 그리고 여기도 MDD가 51% 정도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이 똑같은 거를 이제 한국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한국 거. 그건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요거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네. 초보분들은 시작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수익률이 오르고 낮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퀀트 투자라는 거 신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뭐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상한 잡주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사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일단 이게 되게 사기 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안 믿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퀀트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맨날 계속 이제 한심해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을 해줘도 안 믿으니까. 그죠,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죠. 이게 두 가지 의심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쉽게 돈 벌면 쉽게 돈 잃는다 뭐 이런 네. 얘기 하나 하시고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해가지고 돈을 벌지 네. 왜 우리한테 알려주니?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아, 거거든요. 그죠. 네네. 이 두 가지 의심이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뢰를 한마디로 뭐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또 난관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연봉리 수익률이 50%이거든요. 근데 월별 수익을 보면요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08년 10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1% 깨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2022년 같은 경우만 봐도 여기 보면은 6월, 9월 이렇게 그 각각 16%, 15%씩 깨졌어요. 이렇게 깨지면은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안 되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고요. 근데 두 번째 용기를 내 가지고 막 책도 한 걸 읽어가지고 시작을 했어.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4월에 마이너스 0.1%, 5월에 마이너스 1.8%, 6월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딱 얻어맞으면은 당연히 그만두죠 사람이. 두 가지를 잘 견디면 어쨌든 간에 컨텐츠 투자로 돈 벌기는 진짜 어렵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쉽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2022년 4월에 시작한 사람한테 제가 6월 말에 와가지고 이거 3개월 동안 일시적인 겁니다. 다시 돈이 벌릴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겠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제 그 후부터 또 수익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월에 벌었고 8, 9월이 좀 별로였는데 10월, 11월 수익 높았고요. 또 근데 12월에 한번 얼어 터진 다음에 결국은 돈이 계속 벌리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4월에 시작한 사람한테 6월에 설명하면 누가 믿겠어요, 사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또 시작할 때 뭔가 컨트롤이 복잡하게 보잖아요. 이상한 숫자가 나오고 이제 내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뭐 퍼가 뭐야, PB가 뭐고, 그 매출 성장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노력은 하나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 작가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인에서 벗어나야겠다, 이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순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직장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내가 이거 컨텐츠 투자하기 잘했다 이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봤어요.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사람은 이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거기 ESBI라고 나오는데 E가 직장인이고 S가 자영업, 그 B가 사업, 그리고 I가 투자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의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돈은 전부 다 B와 I한테 몰릴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E와 S만 하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내가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 아무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장인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B와 I로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입사를 하면서 거기서 오래 다닐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그 말 할 수가 있죠. 그럼 처음부터 B와 I를 하지 직장을 뭐라 다녔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I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일단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그럼 이제 B를 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아니 아무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20몇 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몇 년 버티고 자본을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B 또는 I가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죠.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제 E의 비중이 이만큼이고 I의 비중이 요만큼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비중이 바뀌는 거죠. 이제 E 비중은 좀 축소되고 그러니까 I 비중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비중이 점점 바뀌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투자 잘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이제 드디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사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 또는 이제 책을 쓰는 거, 저 지금 콘텐츠 쪽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일이기는 한데 그건 재밌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하면은 리워드가 저한테 그대로 오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보너스 요만큼 주고 나머지는 사장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재밌는 것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은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다 차단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책을 쓰고 유튜브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가님은 이제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데다 내 에너지를 써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되신
되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2시 반까지 웹툰을 읽어도 저한테 뭐라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이제 집에서 가만히 웹툰 보고 누워 있어도 돈 계속 들어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작가님은 평생 동안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월부에 나와서 이 콘터스를 돌려 가지고 콘트 투자하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기적인 면이 되게 커요. 왜냐면 사실 콘터스가 커지면은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첫 번째? 이게 엄청 크고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제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저 당연히 조 단위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조 단위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제 고객들이 전부 다 100만 자산가 되면 돼요, 한마디로. 되게 심플해요. 그들이 몇 억을 보면은 저 자연스럽게 알아서 조를 벌게 될 거예요. 돈 벌어. 내 서비스를 이제 구독하고 이제 내 책을 사주고 하면은 내가 더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윈윈 전략인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거는 얼마나 윈윈 전략을 잘 쓰냐인 거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벌면 얘가 뺏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제 고객이 부자가 되면 전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오히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내가 더 돈 버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이제 촬영을 들어오기 전에는 솔직히 마음속에 요만한 의심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돈 벌기 쉬운 건데 나한테 알려줄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 믿음이 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영상 보신 분들한테 이제 퀀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한정으로 선물을 챙겨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최근에 월부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 평가가 이제 10점 만점에 9.7인가 9.8로 나왔어요. 엄청 높은 거네요. 그게 이제 그 이유도 제가 한번 대충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숨김없이 그 본인의 전략을 다 공개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충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부터, 그럼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을 저런 퀀트 전략으로 끼워 넣으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2025년에는 주식보다 코인이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이제 그 코인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거의 이제 공개해 드리고, 마켓 타이밍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써먹는 것인가, 뭐 그런 것도 공개가 되고. 고기 다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떠먹여준 수준으로 이제 강의 다 풀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벌써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를 제가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정말 방법을 다 알려줘도 실제로 이거를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사람은 5에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조금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비중이 5에서 10%에서 최소한 50%는 넘어가야지 그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지 제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는 거죠. 야 먹어.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까지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래야지 그 비중을 5에서 10%에서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도대체 이거 굳이 왜 알려주는 것인가? 어차피 다 알려줘 봤자 대한민국 1000만 투자해야 되는데 퀀트 투자 안 될 거냐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퀀트 투자가 되면은 저 전략들의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걸 다 남김없이 알려줘도 내 투자 수익은 떨어지지 않아라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푸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이 내년 이제 미국장이 좋다고 하니까 적은 돈으로 바로 시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될 거니까 작가님 강의 들어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